찍으면 계약까지 간다. 안녕하세요. 금도끼 이소장입니다. 오늘은 진짜 현장에서 많이 터지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계약할 때는 분위기 좋습니다. 서로 웃으면서 계약서 작성하고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입주하고 나면 갑자기 말이 달라집니다. 이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원래 있는 줄 알았는데요. 이건 계약할 때 말 안 했잖아요. 결국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 특약 한 줄이 없어서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인터넷 기사, 판례, 법률 상담 사례들 기준으로 매매 계약과 임대차 계약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 사례들 정리해드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특약을 넣어야 하는지까지 자연스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수 문제입니다. 실제로 구축 아파트 매매 후 몇 달 지나 화장실 누수나 베란다 누수가 발견되면서 분쟁이 발생한 사례 굉장히 많습니다. 매수인은 기존 하자라고 주장하고 매도인은 잔금 이후니까 책임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실제 법률 상담 사례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 중 하나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특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 계약은 건물 사용 연수에 따른 통상적인 생활 하자를 감안해서 체결하며 잔금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견된 중대한 누수 및 배관 한자는 매도인이 책임진다. 이런 문구를 넣어두면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두 번째는 옵션 문제입니다. 실제 인터넷 사례 보면 매도인이 이사 나가면서 에어컨, 북박이장, 식기세척기, 중문 같은 옵션을 철거해버려서 싸우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매수인은 당연히 포함인 줄 알았고 매도인은 개인 설치 부품이라 생각한 겁니다. 이런 건 말로 하면 안 되고요. 특약에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현 상태 기준, 시스템 에어컨, 북박이장, 중문, 식기세척기는 매매 대금에 포함하며 잔금일까지 현 상태로 유지 후 인도한다. 이렇게 적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세입자 퇴거 문제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지구를 샀는데 기존 세입자가 안 나가는 사례 실제로 많습니다. 특히 계약갱신 요구권 문제 이후 이런 분쟁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사 날짜 다 잡아놨는데 명도가 안 되면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특약이 필요합니다.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기존 임차인의 퇴거 완료 후 명도하며 미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매도인이 책임진다. 이 문구 정말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불법 증축 문제입니다. 실제 사례 보며 베란다 확장, 옥상 창고, 가설 건축물 등을 고지하지 않고 매매했다가 나중에 원상복구 명령이나 이행 강제금 문제로 분쟁 생기는 경우 있습니다. 매수인은 몰랐다고 하고 매도인은 관행처럼 싸웠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건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특약으로는 매도인은 위반 건축물 여부 및 불법 증축 사실을 고지하였으며 미고지 사실 발견 시 이에 대한 책임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넣는 편입니다. 다섯 번째는 잔금 전에 시설이 고장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계약 이후 잔금 전에 보일러 고장, 창문 파손, 누수 발생 등으로 책임 공방이 많이 생깁니다. 계약은 끝났지만 아직 소유권 이전 전이라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약이 중요합니다.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현 시설 상태를 유지하며 잔금 전 발생한 시설 고장 및 파손은 매도인이 원상복구 인도한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분쟁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임대차 계약 이야기 해볼게요. 가장 많이 싸우는 건 원상복구입니다. 벽지, 장판, 못자국, 곰팡이, 생활기스 같은 부분에서 정말 많이 분쟁 생깁니다. 실제 법률 상담 사례에서도 퇴실 후 수리비 과당 청구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건 기준을 특약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생활 사용에 따른 자연 마모 및 경과 연수에 따른 손상을 임차인이 원상복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문구 하나로 분위기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관리비 문제입니다. 퇴실 이후 전기요금, 수도요금, 공용관리비가 남아있는데 서로 책임 미루는 경우 많습니다. 특히 오피스텔 상가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임차인은 퇴거일까지 발생한 관리비 및 공과금을 모두 정산 후 퇴실하며 관련 영수증을 제출한다. 이렇게 특약 놓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시설 고장 문제입니다. 실제 사례 보면 보일러나 에어컨이 고장이 났는데 임대인은 임차인이 고장냈다고 하고 임차인은 노후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싸웁니다. 이런 건 계약서에 기준을 넣어야 합니다. 자연 노후로 인한 시설 고장은 임대인이 부담하며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 문구를 많이 사용합니다. 네 번째는 중도 퇴실 문제입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 갑자기 퇴실하면서 복비 누가 부담하는지, 월세 언제까지 내는지 싸우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실제 인터넷 상담 사례에서도 자주 보입니다.
그래서 특약으로 임차인 사정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 퇴실 시 신규 임차인 주선에 적극 협조하며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넣습니다. 마지막은 상가 업종 문제입니다. 실제 상가 계약 후 건물 규정이나 인허가 문제로 영업이 안 되는 경우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 미용실, 학원 업종에서 자주 발생하는데요. 계약 후 안 된다고 하면 이미 인테리어 비용 들어간 뒤라 분쟁이 커집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확인이 중요하고 특약도 필요합니다. 임차인은 계약 전 인허가 및 업종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하였으며 업종 제한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이런 문구를 많이 사용합니다. 결국 계약은 계약서를 쓰는 게 끝이 아닙니다. 나중에 싸우지 않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실제 분쟁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계약 당시 말로만 이야기하고 특약으로 안 적어놨던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특약은 선택이 아니라 안정장치라고요. 특히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은 몇 천만 원, 몇억 원이 오가는 계약입니다. 한 줄 제대로 적어두면 큰 문제 막을 수 있고요. 앞으로도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전 계약 이야기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구독 누르시고 금도끼 이소장과 함께 공부하고 같이 성장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